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여야의 총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섭 대사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지난번에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이제 해제하면서 출국한 지 열 하루 만에 돌아온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판세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상당히 요동치는 어떤 계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황상무 수석이 사퇴를 했고 오늘 이종섭 대사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늦게라도 이런 조치를 한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했었던 이 수도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느 당이든 저렇게 악재가 생겼을 때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려면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의 내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좀 단호한 조치일 때 그 데미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번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황상무 수석 과 이종섭 대사의 건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황 수석의 건은 뭐 그 발언 알려지는 즉시 저는 신속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끌었던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도 경질이라는 해임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나았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요. 저 이종섭 대사의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뭐 도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피가 좀 성립되기 힘든 거는 저분이 무슨 망명을 한 것도 아니고요. 도피해서 잠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호주의 대사로 외교관으로 간 분이 어떻게 도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그 공세를 한 측면이 없지 않고요. 일단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신속하게 그동안에 수사를 안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이야기가 나온 게 수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 소환을 해서 이 수사를 할지 만약에 이렇게 왔는데도 수사 안 하고 계속 미적거리면 저거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총선 뒤로 미룬다 이렇게 되면 총선 기간 내내 이제 민주당은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고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에 오히려 공수처가 동조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대사를 뭐 해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해임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받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지만 이럴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한데 생각할 정도로 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미봉책 같아 보여서 앞으로 이제 선거 20일 남았다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생각하면 2주 남은 거거든요. 그 안에 민심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문제의 본질은 억울하게 그 수해 피해 나는 곳에서 인명 구조하려다가 억울하게 죽은 최수근 상병의 그 죽음에 대한 진상 조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집단 수계 항명죄가 되더니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뭔가 장관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명품백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박절, 매정 이런 단어 나왔고 이번에는 본인의 뭔가를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민심은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데 특히 박정훈 대령은 내 아들, 육사단위는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난 부끄러운 짓 안 했다. 이렇게까지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 가족들의 심경은 아마 박정훈 대령의 그 입장에 서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루자들은 승진하거나 혹자는 공천을 2명 주거나 또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핵심 피의자인데 결재했다가 다음날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출국 금지 해제까지를 시켜가면서 굳이 호주 대사로 1급짜리 가는 곳에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다인가 공관장 회의도 일부러 급조해서 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하니까 수도권 후보들이 아우성이니까 이거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이 여파는 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또 그 추이를 좀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은 비례 명부 때문에 뭐 제2차, 뭐 3차 윤한 갈등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어제 밤에 이제 급히 이제 비례 명부 그 순번을 이제 재조정했어요. 그래서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제 호남 4선에 조배숙 전 의원을 13번에 부여하고 또 뭐 당직자 배려 차원에서 17번에 이다리 부지사를 배치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일단락된 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우선 요 답변 드리기 전에 그 예. 이종섭 대사 건하고 관련해서 예. 이미 당 차원에서는 안철수, 김태호 두 그 중진 의원 후보들이 이거는 그 귀국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그 사퇴시켜야 된다. 사퇴시켜야 이런 된다.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저 문제가 일단락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20일 정도 그다음에 사전 투표는 보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며칠 동안의 지지율 추이를 또 볼 겁니다. 지지율 추이를 봐가면서 또 후보들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저 그 사퇴 요구가 막 이제 분출하게 되면 예. 그때는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저는 이 국민의 미래 저 당의 이제 비례대표 이제 순번이 발표되면서 좀 그 당내에 약간 갈등이 표출이 됐는데 사실은 비례 순번 발표되면 어느 당이나 다 시끄럽게 돼 있거든요. 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비례 명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공개된 날 왜 그 이철규 의원이 문제 제기 몇 개를 했었어요. 예. 그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문제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예. 일단 그 호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배려가 전혀 예. 보이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비례는 재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그걸 깨고 예. 비례 재선 한 분이 계시다든가 비대위원을 같이 했던 분들 중에 두 분이나 그 비례 안정권에 배치된다든가 또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는 그 고생하는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 없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는데 이제 그러자 어제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회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철규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는 이철규 의원의 뜻도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에는 아마 용산의 의견이 포함됐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예. 하는데 과연 새로 내놓은 저 명단,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조배숙 예. 의원을 이제 호남 몫으로, 그 다음에 이다리 경북 부지사를 당직자 몫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예. 과연 이철규 의원이나 혹은 용산 쪽이 원하는 정답이었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남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호남에서요 그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호남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호남 유권자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분들 살펴보면 얼마든지 거기서 훌륭한 분들 발탁할 수 있는데 굳이 다선 의원을 저렇게 지역구 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들 비례에 넣는 것도 제가 썩 그렇게 공감하기가 힘들고요. 저 이다리 부지사의 경우도 당직자 출신이긴 한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특혜를 좀 받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당직자를 배제하고 준다? 저것도 그렇게 썩 그 훌륭한 정답은 아니었지 않나 싶고요.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당직자 중에 발탁을 한 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당 사무처의 요원들 사기 진작도 되고 앞으로 선거 치를 동안 엄청 고생할 거거든요. 사기 진작도 되고 할 텐데 조금 좀 2%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조정 결과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뭐 당 사정은 진현님이 더 훨씬 잘 아실 테니까요. 제가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금. 이종성 황상무 수석 건으로 지금 다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비례 문제로 또 이렇게 들썩거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호남 배려 이 부분은 막 진정성 있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당원 당규도 어겨가면서
한 명도 당선권에 안 들어가다가 네. 또 막 기자회견하고 뭐 그 호남의 후보들이 우리 후보 사퇴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또 13번에 조배숙 전 의원을 집어넣은 건데 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이제 선제적으로 발표한 그 비례 13번이 또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거든요. 공교롭게 뭐 같은 번호 13번이 됐습니다마는 그걸로 뭐 다른 호남권이나 또는 당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아무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폭풍이 아마 선거 이후에 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좀 부상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다음 기일인 26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뭐 나오지 않은 건 뭐 처음은 아닌데 어쨌든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재판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법원이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 이 네. 원칙을 이번 재판을 통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선거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간다 이거는 저는 구실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당 대표이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출마하고 있는 상황이시기도 하지만 예. 지금 뭐 선대위원 제가 보기에 기라성 같은 선대위원장들이 다 또 계세요. 예. 여러 단계로 그렇기 때문에 저기 선거는 핑계고요. 혹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는 어떤 사실들이 악재? 총선에 예. 악재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재판부에서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선일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동 재판도 있고 그래서 세 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기일에도 뭐 출석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는 이제 선거 전에 2번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3월 26일하고 29일인데 예. 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원칙도 지켜야 되고 이 중간 어디쯤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미 재판이 예정돼 있던 거라서 선거 닥쳐서도 아마 재판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예상했던 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도 호남 충청 또 지금 지역 지원 유세를 대표가 참석을 전국을 했고 돌고 굉장히 있죠.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재판 판사님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다음번에 강제 소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좀 잘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으로 봐서는 참석하는 게 맞겠죠, 예. 재판에.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측면이 사실 있기 때문에 강제 소환까지는 안 가도록 뭔가 사전에 좀 조율을 2번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요. 그런 뭐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 또 불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이 끝나면 이제 합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미래하고 결국은 이제 합당할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한 꼼수 입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저는 될까요? 그런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요. 예. 김남국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명 의원인데다가 또 조국 수호대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조국 혁신당에 창당할 때 그 당으로 이미 이제 민주당은 탈당한 상태니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쪽으로 이제 당적을 옮겼는데 저거는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의원을 했었잖아요. 예. 이제 큰 당의 의원을 했던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 가지는 않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잠깐 당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총선 끝나면 적당한 시점 골라서 복당하지 않을까.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꼼수 복당인 거죠. 예. 아마 제가 보기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이재명 대표의 뜻도 받아서 네.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부의 요청이 있어서 이제 입당했다고 이제 하는 그런 설명인데 뭐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원 수가 부족하진 않지 않습니까? 3번 이제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네. 말이죠. 왜 이 시점에 이랬을까요? 비례투표의 맨 위칸은 어차피 그 정원은 넘어섰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에, 네. 국민의힘보다 많기 가게 돼 때문에 있죠. 예. 김남국 의원이 한 11명. 명으로서 예. 네, 14명인가 뭐 14명인가요? 예, 아무튼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의 미래보다는 많기 예,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뭐 입당하고 안 하고 무관하게 맨 위칸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우회상장하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의 논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그 코인 논란 때문에 그 탈당도 하고 또 불출마 선언도 하고 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속죄의 모습을 보이려고는 했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자, 조수진 후보 서울 강북을에서 이제 전략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이제 본선에 진출한 조수진 변호사. 과거에 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사건을 이제 담당을 했고 또 가해자 쪽 변호인 활동한 이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했던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저 조수진 후보를 예.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알릴레온가 하는 유튜브 같이 사회 보는 걸로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공천 받고 나서 그동안 어떤 사건에 이 변호를 했는가를 보면서 제가 아니 여성 변호사가 저런 사건을 수임을 해서 그 성범죄 피의자들을 변호한 거 아닙니까? 가해자들을. 예. 저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건을. 예. 그래서 심지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 이런 타이틀. 그러니까 그쪽에 특화된 변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성범죄 가해자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사건 수임하고 예. 변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변호의 내용이나 네. 변호의 논거를 보면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좀 기가 막힐 정도여서 예. 아니 강북을의 박용진 그 의원의 경우는 저는 뭐 정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의정 활동을 아주 잘하고 그 지역 그 유권자들한테도 아주 신망이 두터워서 4년 전에 서울 지역에서 최다 득표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그런 의원을 그렇게 조리돌림하면서 끝끝내 공천을 안 주고 택한 대안이 저런 이력을 가진 그 여성 예. 변호사다. 저는 저걸 보면서 지금 안산의 양문석 예. 후보도 계속 그냥 안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두 사안을 보면서 제가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예. 도덕성의 수준, 뭐 자질, 인성의 수준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 일단은 공천 취소라든지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후보 등록 기간이 뭐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으로도 뭐 쉽지 않아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쩌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정봉주 후보 취소되고 나서 순리대로 갔으면 그냥 타점자가 올라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는데요. 네. 졸속으로 이렇게 후보 다시 재공모해가지고 검증 과정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검증 과정이라는 그 민변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노무현재단 이사이고 이런 것들이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믿었을 거예요. 전국의 권리당원 투표를 했는데 권리당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투표했을까요? 그래서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 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인데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후보 등록하고 나서 더 여러 가지 건들이 불거지면 그때는 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네.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니까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